네, 신특별한 포트 대결 나유아입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 저번 주보다 더 풍성해진 종목으로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매운맛 신특별한 포트 대결, 이번 달은 거의 마라맛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고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의 ST팜 7.66% 기록했고요.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CBI 12.44% 기록하면서 두 종목 간의 격차는 4.78%, 송률 매니저의 CBI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매니저의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철순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ISC 매수가 75,500원, 최고가 8,500원, 최고 수익률 6.62% 기록했고요. ST팜 박철순 매니저 포트의 1등 종목이죠. 매수가 62,700원에 최고가 67,500원으로 최고 수익률 7.66%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송률 매니저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결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 CBI 매수가 1,543원에 최고가 1,735원으로 최고 수익률 두 자릿수인 12.44% 기록했고요. 이어서 LG이노텍 7.75% 수익률 나타냈습니다. 매수가 194,900원에 최고가 21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특별한 포트 대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매니저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매니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송률 매니저의 CBI가 12.44%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상대가 있어야 즐길 맛이 나는데 오늘 상대가 없어서 아쉽네요. 예, 저도 아쉽죠. 예. 뭐 제가 좀 지고 있을 때는 뭐 아나운서님께서 뭐 약간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뭐 종목 리뷰를 자세히 하나씩 해보죠. 먼저 뭐 최고 수익률 보이고 있는 CBI부터 살펴볼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방산 위주로 추천을 드렸었고, 저는 좀 약간 갈립니다. 약간 예. 그 섹터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1월 달부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드리면서 CBI도 이번 2월 달 초쯤에 말씀드렸습니다. CBI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100% 중에 95%가 자동차 부품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신사업에도 추가적인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광산 개발 기업 GB이노베이션의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광산이 바로 텅스텐 광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텅스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재, 재료, 광물이 없는데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나아가 방산까지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근데 그 텅스텐 광산 개발 기업을 CBI가 인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CBI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이어오면서 2022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더 큰 성장세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CBI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종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약간 바닥권에 있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1월 달 지금 2월 달도 마찬가지지만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리스크를 방어를 하고자 약간 저점에 있는 것들 많이 공략을 했었고요.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장 동력하고 실적을 봐야 된다. 가장 최적화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리뷰를 드리고 싶은 게 LG이노텍이었죠. 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진짜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S24 공개 직전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이제 댓글창을 안 보긴 했었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지금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약간 판매량 부진, 할인하기도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약간 투자 심리가 꺾였는데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아이폰 16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도 지금 AI가 탑재된다고 하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실적 전망하고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의 이제 제품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아이폰 16에도 LG 이노텍이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악재가 많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호재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바닥권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해가지고 좀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하고 다시 좀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죠. 맞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폰 16인데 상반기에는 S24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아이폰 16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은데요.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지금 S24가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AI가 탑재될지도 그렇고 디자인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모멘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LG 이노텍이다. 이 부분 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포트 안에 있어요.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현대 기아차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저 PBR에는 해당되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기업 가치와 실적 대비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었고요. 현대오토에버 비롯한 아직까지 이렇게 시세 분출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다시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또 박철순 매니저의 못다한 리뷰는 저희가 다음 방송 기회 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공교롭게 또 다음 주가 공휴일이어서 네, 저는 쉬어갑니다. 몰랐는데, 네, 저는 진짜 몰랐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다양한 내용을 들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예. 빨라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3일절인데. 예. 어떻게 뭐 녹화 방송이라도 할까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각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 신규 편입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두 종목을 편입을 해 주실 텐데 2월 달에 마지막 편입 종목들이 될 거예요.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 첫 번째 종목 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 우진입니다. 우진. 네, 우진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12월 22일 날 추천드려서 목표가에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우진 같은 경우는 원전 안에 들어가는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우진에서 가장 메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계측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측기 기술이 단순히 계측하는 데만 있지가 않습니다. 우진에서 만드는 계측기는 논해핵 계측기입니다. 논해핵 계측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수출 제한이 된 품목이에요.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3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 3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수출 품목, 논해 계측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지금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추세가 원전 같은 경우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신규 원전 건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진 오늘 종가 8,830원인데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손절가는 7,800원까지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은 제가 뭐 대신 간략하게만 전해드릴 텐데요. 박철순 매니저가 편입하는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이고요. 아무래도 세계 70개국 정도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좀 판매하고 있고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또 그런 시장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APR이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수급이 좀 이쪽으로 피부 미용 쪽으로 한 번 더 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클래시스를
편입한다. 2024년 올해의 매출도 좀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근거를 달아줬습니다. 오늘 종가가 32,300원인데요. 목표가는 38,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월 첫 방송 때 이 클래시스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송률 매니저 종목 이제 또 공개해 주시죠. 예, 이것도 저희가 앞전에 다뤘던 종목입니다.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도 저희가 이제 많은 수익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부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지금 몇 년치의 일감을 이미 따놓은 상태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부와 가치 선박 LNG선이죠. LNG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를 해뒀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수주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은 초대형 원유선 VLCC를 또 수주를 했는데 일단은 VLCC 같은 경우는 가격 단가가 LNG선에 비해서는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 3사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초대형 원유선을 수주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그렇고 운임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사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죠.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작년 대비 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컨센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응 전략은요. 매수가는 10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이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웰빙입니다. 태반 주사제죠. 라인액의 매출이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유고요. 역시나 올해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유에서 녹십자 웰빙을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종가 오늘 4%대 상승하면서 1,900원 마감이 됐는데 12,500원 이상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으로 각각 제시를 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 종목이긴 합니다만 클래시스와 녹십자 웰빙에 대해서 혹시나 좀 포인트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편차가 나뉘고 있긴 하지만은 화장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해 좀 주목하시면 좋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한알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막대한 피해 보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약간 갈라서 봐야 됩니다. 한알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주로 대형주들이 많이 입고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을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 최근 5년 동안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실제로 대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반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어디 시장을 많이 타겟으로 했냐면은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대비 너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화장품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클래시스 같은 화장품 종목들 우리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편입 종목들 들어봤고요. 이 종목들 또 2월 마감까지 어떤 모습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송률 매니저의 밴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1시간이 정말 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죠.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보다는 우주항공 방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좀 자세하게 글을 좀 게시하려고 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 공짜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한 그래도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간략하게라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이나 우주항공 어떤 부분 때문에 왜 수은법 때문입니까? 수은법은 이미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위성 또 얘기가 있었죠. 위성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주항공 방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세대 누리호라는 지금 이제 소재도 있고 지금 이제 항공 방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하반기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위성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구 관측 위성을 곧 쏘아 올립니다. 이걸 쏘아 올리는데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데가 세트레가이죠. 세트레가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지금 이제 방산 우주항공을 담당하는 계열사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세대 누리호입니다. 이 누리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발사체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값싼 발사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 기술로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연구하는 데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세트레가에도 있고 이제 그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 시스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죠. 인튜이티브 머신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 착륙선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쪽에 좀 이런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세트레가이를 비롯해서 또 관련 어떤 종목들이 튀어나갈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된다는 거 짚어주셨고 좀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송률 매니저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얘기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마감을 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2월장, 다음 주장 우리 대응하는 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3월달 대응 전략이었는데 그것도 말씀 못 드렸죠. 예, 아무래도 3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없이 다뤄드렸는데 방산하고 원전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부 주도 육성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가장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게 원전 방산이기 때문에 지금 방산이 약간 차익분 실현으로 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볼 게 아니라 방산 원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송률 매니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면 저희가 자세한 소식 들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